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뉴스가 있는데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연일 화제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냐면은 일본이 이제 학교 수업에서 투자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부터 같이 이제 볼 생각인데 일단 기사를 보면은 일본 가테이카라고 있는데 이제 가정과라 해가지고 뭐 이제 식품에 대해서 아니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수업인데 저도 중학교 때 이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뭐 재미없는 그런 수업이었지만 어쨌든 필수 과정에 포함이 되는 이제 그런 가정과라는 그런 과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투자 신탁에 대한 고등 가정과 수업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가정과에서 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면은 뭐 최근 노후 이제 2천만 원 문제 이게 이제 핫했었죠. 아베 정권 때 노후에 이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뭐 인생 이제 100세시래 앞으로 이제 수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돈에 대한 그런 관심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이제 향후 이제 직장만으로는 이렇게 노후 생활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좀 이제 힘들 수 있어서 이런 이제 직장 이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재테크하는지 이런 문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자 이제 밑에 보시면 가정과에서 이제 그 수업이 이제 어떻게 도입됐는지 이게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뭐 가족에 관해서 식품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영양 성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뭐 가족 안에 있어서 뭐 도덕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가족 관계에 있어서 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가르쳐주는 과인데 대학교 때는 이제 이런 과가 없고 있어도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도 상황에 따라서 이 과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거를 이제 무조건 필수 교과로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에는 그러니까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배우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써지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자 이제 최근에 뭐 금융 교육 자체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있었는데 뭐 보통 피해를 받는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보험이나 뭐 보험 사기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신용카드 사기 아니면 이제 뭐 네즈미꼬라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한국어로 잘 모르면 네즈미꼬라 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상품을 밑에 사람이 이렇게 파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마르치 쇼호라 하는데 이제 그런 사기 방법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포커싱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 자산 운용에 관한 교육은 전혀 실행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수업에서 다룰 이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은 자 결국 이제 뭐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향후 이제 많은 자기 이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이제 지식을 교육을 함으로써 앞으로 뭐 자산 형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일단 자 첫 번째 분은 어떻게 썼냐면 자 고등학교 가정과에서 투자 교육을 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리스크 허용도로 다르고 뭐 그런 게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하나로 이렇게 이제 정답이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수학이라든지 뭐 국어, 사회, 뭐 물리 이런 것처럼 정답이 딱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마다 다 다르고 그 분의 또 이제 뭐 자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일단 가능하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중화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이 30명, 40명 있는데 각자 한 명씩 맞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론적인 이제 그런 설명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하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그런 이제 글도 있었고, 다음 글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데, 가정과 이제 교사가 만약에 그 정도 투자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교인이 안 됐겠다. 그러니까 그 선생으로서 활동을 안 하고 아예 투자를 그러니까 뭐 전업으로 하던가 그렇게 했겠지. 뭐 약간 이런 이제 비꼬는 식한 이제 그런 뭐 댓글도 있었고, 또 이제 보면은 고등학교 그 선생, 그러니까 가정과 선생이 투자를 알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상상이 안 된다. 근데 이건 저도 똑같아요. 중학교 때 가정과 이제 선생을 생각해 보면은 그 선생이 투자를 가르친다는 게 전혀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되고, 일단 이 과 자체에서 가르친다는 게 너무 이게 다른 과인 것 같아가지고 왜 굳이 가정과에서 투자를 가르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다음은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가정과 선생이 제대로 투자를 가르칠 수 뭐 있으냐, 그리고 어쨌든 투자는 되게 위험하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인 선생이면은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죠. 본인이 투자를 되게 반대하는 분이라면은 그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의견이었고, 어쨌든 이 이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실행하는지에 대해 되게 뭐 불안시하고 뭐 비판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향후 이제 투자를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 자체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냐면 투자라는 게 뭐 성격, 그 자산, 상황, 그리고 뭐 리스크, 허용, 범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각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란 게 없어요, 투자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자산이 굉장히 많고 본인은 리스크를 거의 무서워하지 않고 성격도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가르치는 거랑 자기는 되게 소심하고 자산도 적고 뭐 리스크도 웬만하면 리스크 자체를 허용하기 싫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랑 당연하지만은 투자 스타일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본인의 그런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게 투자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을 잘 알아야 돼요. 본인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자산 상황이고 어떤 리스크를 허용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본인 그 스타일이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본인만의 그런 규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리고 하나 또 저는 우려되는 게, 실전이랑 그 지식,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진짜 아예 다른 세상.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운동도 똑같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축구에 관한 책을 읽고 수영에 관한 책을 뭐 100권, 200권 이렇게 읽는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그렇게 축구를 잘하거나 수영을 잘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투자도 똑같이. 그래서 이런 이제 과연 그 교사들이 이런 실전이 없는 분이 가르친다는 게, 저는 그게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실전이 풍부한 분이라면 당연히 되겠지만, 단순히 투자의 그 지식만 갖고 조언을 남에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허들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뭐 경제학 교수가 주식을 뭐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왜냐면은 뭐 경제학 교수라서 주식을 잘한다, 이것 자체가 당연히 틀린 개념이에요. 이분은 지식은 투자자들보다 훨씬 많겠죠. 저보다도 훨씬 많을 거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거의 99.9% 실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실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투자라는 게. 그래서 뭐 경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사들이 과연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우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왜 이제 경험이 중요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 매도, 또 뭐 손절, 그리고 추매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있죠.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차트나 이제 뭐 시총 부분 그리고 부동주 이런 거를 왜 신경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IR이 나오면 주가 반응도 뭐 그리고 결산 후 주가 움직임 이건 이제 최근에 제가 아이로 들었고 뭐 등등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가르치는 거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예를 들면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직접 해보면 알잖아요. 직접 해보면은 내가 왜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왜냐면은 주가가 지금보다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잡아서 단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근데 이런 부분을 단순히 책으로만 접한 분이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이런 의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지만 아마 게스트 불러서 진행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게스트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러면 직접 이제 투자 경험이 있는 분을 불러서 그분의 이제 강의를 의뢰하거나 근데 이제 모든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교사의 의미가 있나? 또 이렇게 돼서 아마 이거는 이제 한두 번 이루어질 거고 기본적으로 가정과 선생이 가르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또 부르는 분도 중요하겠죠. 워낙 투자라는 세계가 막 그러니까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막상 불렀는데 그분이 실제로는 단순히 그냥 전혀 투자는 안 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우리나라 뭐 이희진 같은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약간 사기처럼 해서 돈을 번 사람인데 그런 분을 게스트로 불러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BNFC나 뭐 카타야마시 일본이 이제 인증이 된 그런 투자자 분들을 부른다면은 이해가 가겠지만 당연하지만 이분들을 뭐 쉽게 부를 수도 없을 거고 모든 학교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운영에 있어서 수많은 그런 착오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을 해서 이제 뭐 교육을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는 당연히 찬성이에요. 오히려 저는 고등학교보다도 뭐 초등학교부터라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 방식이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세대 선생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워낙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투자가 또 활발해지면서 젊은 세대는 지금 많이 시작을 하지만 그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때는 이제 투자 환경도 안 좋았고 애초에 주식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거의 제 생각에는 90% 이상 거의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세대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제 가르치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일본에서 그 투자 고등학교에 있어서 투자를 가르친다 뭐 이런 이제 뉴스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영상을 찍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